저희 엄마의 친딸을 찾고 싶어요. 엄마의 친딸이? 어? 엄마의 친딸이요? 엄마의 친딸, 맞아요. 엄마의 친딸? 그럼 자매 아닌가요? 저 따님이 모르는 또 다른 자매가 있다? 근데 엄마의 딸이 아니라 그럼 보통 언니나 동생. 언니를 찾겠다, 네. 동생을 찾겠다 이럴 텐데 왜 엄마의 친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의 친딸? 그러면은 혹시 그 언니나 뭐 동생인가요? 저랑 혈연 관계가 아니고 저희 엄마의 딸이에요. 친딸. 어머니한테 재가를 하시는 거야? 엄마가 결혼하시기 전에 낳은 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꼭 찾아서 엄마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건강검진을 엄마랑 아빠랑 해라.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래서 뭐 그래 하자 하고 하다가 갔는데 혈액형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계산상. 혈액형. 계산상. 네. 건강검사에서 검사지를 보니까 아빠는 A형이라고 되어 있고 엄마는 AB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난 O형인데 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 모형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혈액형이 잘못 검사된 거야? 뭐야?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해? 아빠 혈액형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정신 잘 차리고 자기 말을 잘 들으래요. 오빠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너는 기억이 안 날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때 몇 살이었어요? 29살 정도, 30살. 네. 본인의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피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새엄마구나, 엄마. 그걸 모르고 있었어? 화가 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엄청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죠. 생물학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정말 엄마로서 너무 좋은 분이었던 거죠. 나만 몰랐어.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쏟았어. 날 너무 사랑했구나. 와, 이거는 친엄마를 넘어선, 그래서 날 너무 애정했구나. 엄마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너네 엄마로 내가 사명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기를 사연이 있어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또 무슨 얘기지? 하면서 이제 듣게 됐던 거죠.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오빠분은 그때 7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뢰인분께서는 4살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만 나이로 하면은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기억이 없지. 네. 그렇죠. 그냥 그리고 오빠분은 근데 그 새엄마라는 기억이 있었다고. 그치. 일곱 살이면 알만하고. 대단하시네 진짜. 근데 지금 따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고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끔찍하게 정말 맞죠? 사랑으로 키우셨나 봐요. 정말 그죠? 대단한 겁니다.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좀 숨기고 싶은 가족의 비밀일 수도 있는데 큰 용기를 내서 나오신 거예요. 예. 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빠와 오빠를 설득했고 예. 이제 다들 성인이 되고 가족 모두가 그렇게 정말 합의를 했답니다. 정말 멋진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 사연을 보내면 의뢰인 사연이요. 의뢰인 사연을 보내면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너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너무 네. 오래됐고. 진짜 오래됐다. 40년? 아이 이름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이요? 아이 아빠는 혹시 누구였나요?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은총이 아빠는 거기에 이제 단골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그때 그 환경적으로 저희 친정도 어려웠고 제가 친정에 있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너가 돈을 안 가져오면 나는 약 먹고 죽겠다. 이렇게까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거기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안 좋은 상황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집이 이제 싫으니까 도피처로 이 남자를 따라가자. 그래 그럼 그냥 나 좋던 사람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됐죠. 살다 보니까 아이도 생긴 거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은 두 분이서 뭐 하신 상태셨나요? 동거를 하면서 결혼 날짜를 잡았었죠. 아,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갑자기 그쪽에서 결혼을 일주일 안에 하자고 막 서두르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이유일까요? 그 형님이 외국으로 그 발령이 났으니 결혼식을 보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주일 안에 이게 막 서두르니까 저는 결혼을 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저쪽 집에서는 막 서두르는데 나는 못한다. 뭐 그동안 내가 퇴직금 탄 것도 뭐 부모님이 다 갖다 쓰고 나는 빈탈 털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 집안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이걸 파토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전혀 저건 말도 안 돼요. 일주일 안에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 신랑 될 사람이 그 이해 안 해주던가요? 오히려 이제 뭐 부인 편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해줘요. 그거를 이해를 못했고 엄청 가부장적인 어떤 뭐 그런 집안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나요? 네네. 몇 개월이었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식을 그러니까. 하기가 더 어렵죠. 예. 아이 아빠는 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는 그러고 나서 조금 저랑 같이 있다가 아예 나가버렸어요. 집을? 네.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같이 정말. 살던 집을? 예. 아이가 있는데? 무슨 저 뭐야 저게? 그러니까는 이제 저보고 아이를 낳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버린 거죠. 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가장이 지금 그러니까. 애 지우라고 하고 집을 나갔으니.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출산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막 친정 부모에 시댁 부모에 남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인데 저는 아무도 그걸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냥 뱃속에서 키웠죠 아이를.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그 저녁 때 갔는데 그 다음 날 10시 50분에 났으니까 죽기 살기로 고생했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 이제 아이를 낳았어. 은총이는 몇 킬로였어요? 은총이는 3.5kg를 났어요. 3.5kg? 네. 컸네. 컸어요. 크게 났어요. 아 그래도 건강하게 낳았네. 여자아이죠? 여자아이예요. 사진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셨구나. 응? 언제라도 만나면 사진 다 주려고. 아, 이 친구가 은총이군요.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름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예쁘게 생겼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지금 40살이에요. 맞네. 그러네. 아유 아이고. 진짜 지네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봤는데 왜 아이랑 그러게 헤어졌지? 어떤 또 일이 있으셨던 건지. 출생 신고는 그 날짜로 했나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자 앞으로 아이를 호적을 올린다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보편화되지를 않았고 40년 전이니까요. 예. 와, 그랬구나. 그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뭐 좀 약간 뭐 흠이 흠처럼 보이기도 됐던 그런 하고 시절이기도 그럼요. 했고 네. 혼자서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 이유로 이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통계로 보면 2015년부터 22년까지 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안 한 아이들이 2,23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꽤 정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네. 와. 아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아이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엄청 힘드셨겠어요. 네 아무리 아이가 애기들이지만 그래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래서 뭐 얹혀 살았구나. 아, 쉽지 않죠. 가게 일을 봐주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이제 그래도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아이 키울 돈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 몸도 안 좋은데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일을 봐주면서 더 이상 뭘 하려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해가 가요. 예. 네.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친정 부모님이나 그쪽 남자 쪽 이제 아빠 쪽 집에서 도움은 혹시 없으셨나요? 저희 친정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아이 아빠 쪽에서 제일 맏형님, 큰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은 저희가 처음에 살림 차렸을 때도 오셨었고 우리 사는 걸 보시고 가셨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을 해라. 그리고 가셨죠. 큰아버님이 그나마 좀 따뜻하게 네, 그래도 해주셨는데 도움을 좀 주셨구나. 해주셨군요. 그렇게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 아기가 돌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먼저 아시던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내 아빠가 이렇게 혼자 됐다. 근데 이제 너도 이렇게 혼자인데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지 않냐. 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다시 좀 어떻게 만나서 좀 합치든가 어떻게 결혼을 했든가 해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머님께서는 지금 만나시는 남편분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정과 인연을 맺었군요. 할머니는 아기를 새로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할 테니 아기를 그쪽에다 맡기고 너는 이 와랑 결혼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닥친 거예요. 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또 이해도 되고, 예. 얼마나 고통의 고민을 하셨을까.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이제 남편분도 아이가 있는 상태고 이제 어머님께도 이제 아이가 있는 상태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둘 다 같은 상황인데 왜 애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었는지. 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얘네들은 쳐다도 안 보고 잘 간수도 안 하고 지가 데리고 오나만 케어를 할 것 같고 차별할까 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결론 내린 게 큰아빠가 자식이 없는 상태고 그 자식을 못 낳아서 입양한 딸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도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 당신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씨름을 하다가 다쳐서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하나 딸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그 당시에 6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자기 피부치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 은총이가 큰아빠한테 가면 그래도 사랑받고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큰아빠한테 연락을 드린 거죠. 그래서 큰아빠한테 갔구나. 그래도 큰아버지가 그래도 좀 따뜻하신 분인 것 같으니까. 이제 친따님과 헤어지게 된 게 뭐 대략 언제쯤이셨나요? 86년도 10월 12일 날 보냈으니까 86년 10월 12일. 예. 85년 9월 30일생인데 돌 지나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보냈어요. 딱 젖대자마자네. 사진 딱 찍었을 때 그때 이후로 그냥. 외할머니한테 업혀갈 때는 이제 그 잠자고 있을 때 이제 업혀서 간 거죠. 이제. 아이고. 아유, 참. 막상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저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를 알아가지고 얘가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갈 때는 얘가 아기가 잠자고 있어가지고 잠자는 애기 이제 외할머니 업혀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또 애가 눈 뜨면 울 텐데. 엄마 안 보여서. 가는 길에 금방 깼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1년 10일 만에.
1년 키우고 아이와 이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습니다. 걔 보내고서 한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항상 이게 귓가에 있어가지고 환청으로 막 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지 새끼를 버린 그 엄마가 하루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거를 자책감 들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 하고 아침에 해 뜨는 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한 10년을 살았어요. 그렇지. 애 맡긴 후로는 뭐 그 큰형님 댁하고 그 연락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연락을 안 했고요. 이렇게 키우다가 보냈는데 제가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못 하고 있는데 잘 크고 있겠지. 이제 그리고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동네에 옷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우리 은총이랑 많이 닮은 아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 엄마가 입양을 해왔다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양을 해왔대요. 근데 나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우리 은총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은총이가 들어갔거든요. 뭐죠 이게? 분명 키우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키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반짝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은총이가 아닐까 하고. 은총이다 싶어가지고. 예, 은총이가 너무 닮아가지고 얘가 더군다나 또 입양을 해왔다니까 얘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입양을 지금 그 큰아버지네 댁에 그 동네랑 같은 데서 같은 입양을 시에서 해왔으니까. 입양을 했다고는 하는데 걱정이 됐겠지. 야 이거 입양을 큰아버지가 만약에 그냥 보내버렸다. 이거는 잠깐만. 친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난 아이가 있는데 걔가 내 자식 같아. 그러니까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예. 그 통화가 됐는데 나는 모르지 얘기한 게 뭔가 많이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어. 그 애에 대해서 캐물어. 뭐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더 큰아빠랑 통화할 생각을 안 한 게 이 아이가 내 아이니까 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분명히 내 자식이야. 그리고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제 자식.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는 전화를 못 하고. 전화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또 나오고. 네. 아하, 키우겠다던 입양을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한 20년 제 자식인 줄 알고 걔를 막 맨날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얘를 그래도 확실하게 DNA 검사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나한테 올 수 있니?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내 자식 같은데 나랑 같이 한번 가서 윤자 검사도 해보자. 그랬더니 걔도 놀래가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충격이죠, 아이도. DNA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사무쳐 있으면은 사람이 그때 심정은 정말 내 자식을 찾고 싶다. 내 자식을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정말 근데 20년 동안 아이의 그냥 친딸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셨나 보다. 일단 그 아이는 본인이 입양하였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의뢰인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성인이 된 후에 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연인끼리 헤어져도 너무 그리워하면 모든 사람 얼굴이 다 그 사람 맞아. 얼굴로 보이잖아요. 막. 비슷하게만 생겨도 막 그 사람 같고 네. 뒷모습만 그런 것 봐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그 전화는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큰형님 번호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20년 넘게 30년 뭐 넘게 세월이 흘렀으니까 전화번호도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이라는 분이 에 살고 계셨었는데 혹시 이런 분 알 수 있나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제 원래 살던 데가
동이었는데 그 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래도 정보를 알아내셨네. 그럼 이제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냐?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이사를 간 건가?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어머님의 마음은 엄청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만약에 은총 양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날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사과도 해야죠. 내가 못 키웠으니까 사과해야죠. 네가 내 자식이다. 내가 못났지만 네 엄마다. 아유 너무 귀엽게 생겼어.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꾸 또 이야기 듣고 싶고 사실 찾아도 이게 또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최대한 저는 설득을 할 거예요. 저희들이 은총이 찾는데 어떤 뭐 도움될 만한 자료를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큰아빠 이름하고 뭐 주소를 좀 제가 형제가 내 그 이름까지도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봐 들고 이렇게 적어놨었고요. 저 낡은 수첩 계속 저 간직하고 계시군요. 이름하고 주소하고. 병으로 이사를 갔다? 네. 이분 뭐 어디 특징이 있어요? 뭐 어디 뭐 학교는 대학교 체육과 다니다가 씨름을 하다가 다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았다고. 체육과? 네. 체육학과를? 예. 네, 체육학과. 체육학과라고 하니구나. 여기서 은총이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는 그거를 이제 졸업한 것 같은데 그게 27회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출생신고는 됐나요? 큰형님 밑으로라도? 그거를 제가 모르니까 지금. 출생신고가 돼 있냐 이거 확인할 수가 없다. 안 되고 어떻게 살아요? 뭐 뚜렷한 지금 정보는 없어요. 네. 오래된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자 탐정단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들은 많은데 이제 명확한 게 없네요. 네, 명확한 게 없었어요.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네. 그리고 큰아버지께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냥 자기 딸이라고 네. 얘기하고서는 그랬을 수도 있지. 의뢰의 마음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 저쪽에서, 조심스럽게 네. 저쪽도 접근을 해서 알아보긴 해야죠. 너무 보고 싶긴 한데 네. 또 이제 아이가 이제 40입니다. 네. 어떻게 또 생각할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40평생 그냥 사실 수도 있고. 진짜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의뢰인분은 정말 간절합니다. 40년 전 헤어진 친딸을 찾아달라는 이번 의뢰. 과연 부자 탐정단은 어디서부터 탐문을 시작할까요? 근데 의뢰인 사정이 진짜 딱하네요. 우리가 지금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게 네. 큰아빠. 네. 큰아빠가 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받은 주소지. 네. 주소지. 네. 한번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 건물인가? 맞습니다. 몇 번지지? 몇 1입니다. 번지수부터 확인을 해봐야죠. 여기 그냥 상가 같은데요? 아닌가? 그러게 일반 가정집 같지 않은데. 여기 맞네, 그지? 맞습니다. 주소는 맞고요.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건가?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 같고. 실례합니다. 여기에 계속 살고 계시면 대박인데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여기 씨 계십니까? 네, 없어요. 안 계세요? 사람 여기 안 사는데요? 혹시 이 건물에 뭐
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모르는 거죠. 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뭐 1층에 가서 혹시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혹시 여기 건물에 계신 분 중에 이라고 혹시 아세요? 맞아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씨름을 하다가 다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좀 불편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어디 계세요? 그냥 진즉 이사 가시고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몇 년 됐는데. 돌아가셨다. 44년생이셨잖아요. 네. 많이 연로하실 수 네. 있죠. 네. 거기 그 딸 있잖아요, 얘 은총이. 얘를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알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사진일 텐데. 너무 어릴 때. 혹시 기억하는지. 그냥 따로 없고 아들만 그분 아들만 됐냐니. 아들 두고. 아들만 들여? 응? 다른 다른 사람인가? 분인가? 그분이 남동생들이 3명 있었거든요. 아들 그냥 아들 하기 형으로 가서 둘이만 가는데 동생 있다는 사람 못 들었는데. 동생 있다는 얘기도 못 내가 들었어요. 저쪽에 세탁기가 그 양반 여기서 여기서 세탁소를. 아마가 차 마시고 서로 쓰는 게 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 어린애를 서울에서 데리고 왔었다면 다 보셨을 텐데. 우리 동생 30년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아니거든 내가. 그러니까요. 이름만 같은 건가 보다. 저희가 그 찾고 찾는 있는. 네. 큰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다른 사람 동명이. 지인분이 수소문을 하셨을 때 동명이인 분의. 깜짝 놀랐네요. 나는 그래서 큰아버지가 본인이 잘 키우겠다고 하고 네, 데려갔는데 놀랐어요. 진짜. 입양을 막 시켰나? 그러면 와, 그러면 다시 찾아야 원적이네. 네, 일단 그래도 알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서가. 네.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가지고 들었다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지? 예. 그러면은 그 정보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그 정보는 좀 잘못됐어요. 이따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그 다음 정보를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는 네, 졸업한 거 같은데 그게 27회 같아요.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혹시 총동문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섭 탐정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좀 연락처나 주소 혹시 이런 것 좀 알 수 있나 해서 좀 전화드렸거든요. 몇 회 졸업생이죠? 27회 졸업생으로 알고 있고요. 성함은 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졸업생이네요. 27회 있어요? 네. 아니 졸업은 맞고요. 네, 졸업은 맞고. 졸업생 명단에는 있는데 연락처가 없는 걸 보니까 저희 뭐 동문회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이름은 있네요. 직장 이름 있어요? 직장 이름이 있다고요? 알려주세요. 연락처 없는데. 라고 여기 시에 있는 회사 여기 대표님으로 계시네요. 여기 대표로 되어 있고 회사 이름만 있어요. 저희한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회사 대표님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준서가. 네. 여기 한 명 나온다, 야, 이게. 그렇네요. 그지? 네, 맞습니다. 너무 큰 수확이야. 여기 한번 가서 조사해보자. 지금 이제 맞을지. 아직도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 여긴가? 네, 맞습니다. 은총이의 친부를 과연 만날 수 있을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혹시 여기가 대표님이 맞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탐정이고요. 탐정이요? 네네. 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좀 만나 뵙고 중요하게 좀 할 말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계신가? 바로 앞에 계신가 보다. 대표님 누가 찾아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저희들은 탐정인데요. 아, 탐정이요? 예. 이 탐정에서 저를 대표님 맞으시죠? 그 27회. 예. 예. 아, 저희들은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조용한 데 가서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탐정이라고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야, 참 이야기 꺼내기가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렵지. 예, 들어오세요. 예. 예, 저쪽으로 앉으시죠. 예. 행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잘 기억하실지. 누군데요, 이게? 네? 이름은 은총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름 얘기합니다. 은총?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기억을 못 하시는데? 동명이인인가요, 또? 모르는 그러면은-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요? 사진 한 장 더 드릴게요. 오늘 무슨 사진이죠? 자, 의뢰인. 아, 의뢰인 사진. 이분 기억하실까요? 씨라고 기억하세요? 성함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바로, 알겠죠? 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겠지. 기억을 해야죠. 예. 뭐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어? 이거는 모르는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모르시는 있어? 뉘앙스인데요, 지금? 어떻게 예. 모를 수가 있어? 의뢰인도 모른다? 진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씨가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은총이라는 아이가 선생님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그럼 이분이 아닐 것 같은데. 이분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닌지 아닌 척 하는 건지. 아, 맞아. 씨가 말씀하시기를 두 분이서 이제 동거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씨가 임신을 하셨고, 그리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 말씀 없이 이제 집을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40년 넘었는데. 맞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이제 예? 이제 조금. 네, 이제 생각나시죠? 아이 아버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맞아요? 예, 예. 기억이 정말 진짜로? 잊고 사셨나 그러면? 탐정이 찾아왔는데 그것도 멘붕이고 궁금증이 네네네네. 가득한데 갑자기 사진을 그럴 내밀고 수 있어, 그럴 수 기억합니까를 물어보면 아유, 더 못하지, 못하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예. 와, 자 드디어 아이의 아빠를 찾았습니다. 과연 와. 40년 전 헤어진 아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를 혼자 기르다가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큰형님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동거를 좀 몇 달 했거든요. 이게 너무 성격이 안 맞고 이래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와버렸거든. 왜? 이제 밖으로만 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셋째 형네 집이 와서 형네 집도 나하고 이제 남자는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좋아했던 어디로 보낸 걸로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보냈다. 자 지금 어디로 보냈다라는 거지 지금? 어디로 보냈다? 제가 그냥 만나지도 못했고 형하고 형한테는 애지만 그렇지. 이랬을 때 만났던 여자분이 이렇게 애를 데려왔다. 우리 아주 말을 해주길 바라고 해도 또 깔끔하게 해결했노라고 앞으로 잊고 잘 하고 나 깔끔하게 해결을 했다. 해결.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서 뭐 그냥 뭐 우려했던 그 아동복지. 큰형님이 키우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큰형이 아니라 근데 바로 위에 형 셋째 형한테 내가 하루도 안 있었던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는 지금 진짜 냈다. 사실 나이 저희가 없었고 정이 없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정이 없다 보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도 제 앞날을 위해서 좋은 대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는 해서 힘하고 형수하고 처리를 했거든요. 셋째 형이 그건 기억을 해요. 철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이상하네. 이 네. 단어 표현이요. 철이, 그래도 해결, 생물학적인 뭐 이런 게. 아버지인데 네.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도 조금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셋째 형님은 지금 살아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셋째 형님한테 연락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형수한테 끝내고 지금 전화할게요. 예, 형수님 저예요. 네, 통화 괜찮아요? 사람 옆에 없지? 다른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결혼 전에 그 같이 동거를 한 2달 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애를 데려와가지고 저기를 걔를 찾는데 그때 형이랑 형수가 그 애를 보낸 데 있잖아. 보낸 데가 정확히 어디예요? 그 일본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살다가 이제 큰형이 나보고 키우려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내가 키워줄 테니 오빠가 결혼을 하면 데려가라 그랬더니 오빠가 안 데려간다고 그랬더니 예. 그래, 나는 눈이 없으니까. 예. 안 데려간다. 그럼 나는 못 키운다. 내 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한 적 있으면 데려가야지 키우지만 나는 못 키운다 그랬더니 큰형이 무슨 어디 경찰서에서 데려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경찰서를 왜 가요, 애가? 애기가? 근데 형이 나보고 키우라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래. 나는 못 키운다. 못 키운다 그랬더니 큰형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때. 저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경찰서로 데려다 줬고 경찰서? 그러면 큰형이 어디 경찰서인지는 몰라?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혹시 그 애기 은총이 파출소에 맡길 때 이름을 뭐라고 맡기셨나요? 몰라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애기 이름을 잘 몰라 그때. 시승이 갖다 맡겼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뭐라고 하면서 맡기셨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혹시 파출소에 언제 데려갔는지는 기억나세요? 언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많이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참 이게 못 키우실 것 같으면 의뢰인한테 그냥 먼저 그러니까요. 물어라도 그러니까. 보시지 돌려보내지. 묻지도 않고 그냥 경찰서에다가 왜 그런 아이를 거야. 보냈다. 경찰서가 아이 받아주는 곳입니까? 아, 이 소중한 생명을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무슨 뭐 수간 돌리기도 아니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 근데 아 지금 이거 어떻게 찾지 은총이? 이제 큰형님은 혹시 지금 연락 안 되세요? 큰형님은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게. 큰형님 큰아버지라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저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러니까 어디 뭐, 파출소에 그치, 어디에 맞죠. 뭐 네.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뭐 맡겼네라는 정보라도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수소문이 될 텐데 아예 그냥 싹 다 차단이 아무것도 돼버렸습니다. 없어. 하여튼 근데 있잖아요. 예. 오빠가 그때 당시에 그 애기가 내 애기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헤어지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난 모르겠어. 기억도 잘 안 나. 하여튼 그랬어요. 오빠가 그 애기가 내 애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여자가 헤어졌고 그 다음 안 만나고 그 여자가 찾아와서 애를 맡기고 그 엄마가 데려가고 막 난리를 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착오가 있네. 그래 형수님 하여튼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를 어차피 처음부터 못 키우실 거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데리고 오지 마라 이러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파출소에 맡기실 거였으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되면 그게 이도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서로 푸기될 수 있잖아요. 동생의 이런 걸 깔끔하게 이게 뭐 이러니까 하지 않았겠나 난 몰라 생각이 되네요. 아, 속상하네요 정말. 속상하네요 진짜.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그러면은 파출소에다가 맡기셨다 그러셨잖아요. 혹시 그 파출소 위치가 어딘지 좀 기억나세요? 그게 그때 당시에 대지역내가 그래서 이쪽은 시장인 그랬어요. 이 3구에서 올라가면 이 부분에 파출소 찾아보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네 집이 여기였었거든요. 네, 그쪽. 그러면 대표님께서 한번 우리 한테 허심 말씀 없습니까?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요. 그게 정말 제 자신이 좀 부끄럽고 참 원망스럽네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저게 됐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평생을 이렇게 가슴마디 하면서 힘들게 했다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고 그래서 참 지금 뭐 다른 얘기가 없겠어요. 지금 와서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모습에 진심이 좀 느껴지셨죠? 예, 그럼요. 예. 근데 파출소에 맡기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로는 네. 큰아버지가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파출소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충격이네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그런 멘트를 참. 자기 자식인데. 근데 지금 뭐 지금 단서가 너무 없어요. 네. 돌아가셨죠. 그리고 뭐 파출소 어딘지도 모르지. 그리고 파출소에서도 아마 이게 기록을 못 남겼을.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떡하냐. 사정이야, 이제부터 어떻게 사정이지만. 해야 돼요 이거를? 진짜 막막하네. 예,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간 아이 아빠에게서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게 된 부자 탐정단. 막막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파출소. 근데 기록이 있을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됐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 여기 파출소 앞에 86년도 10월에서 11월경에 아기를 좀 맡기고 가신 분이 있다 그러던데 혹시 그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지. 86년도 자료는 지구대에는 길어야 5년이에요. 폐기 처분해요, 지나면. 그러면은 어디다가 이렇게 인계하나요? 여기 관내면 네. 그 당시에 네. 고아원은 여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이리 가지 않았을까. 추정이에요. 네네네. 아마 경찰에서 86년도 자료면 찾기가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교육관이요. 자, 보육원 근처에 보육원입니까? 예. 예. 여기 안 남아있을 것 안녕하세요. 같은데. 기록이 기적처럼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뭐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86년도에 에서 보육원에 맡겨진 이제 여자아이를 좀 찾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1975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아동카드나 이런 자료들을 올해 이번 달 5월 2일에 서울시로 전부 이관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서울시로 이관이 됐군요. 모든 자료가. 그럼 있겠네. 정보가 있겠네 예, 거기에. 전화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서울시는 은총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을지. 전화 한번 해보자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센터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거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86년도 정도 돼요. 아, 86년도요? 예, 예. 이름이
은총이라고 네, 은총. 그 여자아이입니다. 잠시만요. 저희도 시스템에 그 당시에 있는지를 검색을 해봐야지 돼서. 그렇게 막 등록이 돼 있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 제발 예. 자, 이제 은총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하지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탐정단입니다. 아, 다시 이제 의뢰인분의 예? 집을 방문하신 거죠? 예. 실례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지금 걱정이 돼요. 많이 기다리셨죠? 40년 동안 꿈에도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엊그제부터 처음 걔를 그 아가떼 모습으로 꿈을 꿨어요. 제가 40년 동안에 처음으로 안고 오는데 너무 팔에 힘이 빠지고 아가 밑으로 매번 떨어지는 걸 이러면서 제가 안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좋은 소식이 올라나 보다. 자, 제발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물어물어 씨를 어렵게 저희들이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큰아빠가 아니고 셋째 형이다. 셋째 형님. 셋째 형네로 아마 간 거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직접 셋째 형수한테도 통화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은총이를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왔었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이 돼가지고 못 키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형이 와가지고 파출소에다가 데리고 갔답니다. 들어들이. 큰아빠가요? 예, 자기가 못 키운다고 하니까 파출소. 그 얘기를요? 예, 은총이를. 큰 형이 데리고 와서 잘 키우는 그 줄 갓난의 길을, 알았거든요. 예, 그 갓난의 길을 40년 만에 알게 된 지금 소식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아휴. 그럼 차라리 나한테 돌려보내든지 하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차라리 나한테 돌려보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차라리 돌려보내지 그러면은. 아휴. 아, 진짜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아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이가. 아, 저 감정을 진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어떡하죠? 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대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육원하고 그 시청 뭐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은총이란 이름으로는 아예 동명이인도 없는데요. 아예 동명이인도 없어요. 혹시 그 시기에 맡겨진 아이 기록이 많이 있을까요? 엄청 많으세요. 그냥 80년 10월 여자분들만 했는데도 예. 거의 뭐 66명 정도 됐거든요. 66명이요? 여자분만. 아휴. 아,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좁혀야 되는데. 아니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있어요? 실종 신고를 하시면 그 66명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 그럼 찍어놓은 사진이라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보고 찾으면 돼. 그럼 알아볼 수 있지. 의뢰인이 그럼 신청하는 알 수 겁니까? 있지. 그러네. 예. 의뢰인 신청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도 은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식 버린 사람이 뭐가 할 말이 있겠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서 그나마 남은 생애들 서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이어가고 서로 같이 살자고 맨날 마음으로 먹었는데 은총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사라진 딸을 찾습니다. 198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출생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며 1986년 10월 12일경 큰아버지에게 맡겨진 후 곧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파출소에 맡겨졌습니다. 출생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맡겨진 날짜는 1986년 10월에서 11월경입니다. 은총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탐정들의 영업비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